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 기획 제1차 텍스 세미나 정부기관 감사관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진행해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렸던 대로 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지금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0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늦은 지난 2월 12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지난해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티뮬러스 책과 실업수당, 그리고 PPP와 같은 정부의 경제 구제 정책들은 어려웠던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3차 경제 구제안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연방국세청 IRS와 사회보장국 그리고 주정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인 공무원들과 함께 코비드-19로 인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버트 황 감사관, 조세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류 감사관,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라 김리 샌프란시스코 리저널 퍼블릭 어페어스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IRS에서 나오신 알버트 황 감사관님을 모시고 IRS에 관계된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세미나에 한 2년 만에 참석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제가 타주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팬데믹인데도 저희 동포사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감사관들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제는 작년 3월 15일서부터 7월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스탑이 됐었는데요. 다시 7월 말서부터는 이제 다시 감사 및 모든 국세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전에 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납세자 비즈니스 방문도 하고 또 텍스페이어하고 대면 인터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회사의 이제 policy가 일단 언택트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꼭 나가서 면담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세청에서는 뭐 줌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죠?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큐리티 이슈라든가 또한 디스클로저 이슈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곧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돌아가는 상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몇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문 보내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코비드-19로 인해서 연방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구제안들이 많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이런 모든 구제안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구제안들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챙겼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죠. 우선 1차, 2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더 이상 국세청에서 발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2차를 못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리커버리 크레딧을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적게 받았을 경우도 차액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020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어덜트 디펜던트로 2019년에 이제 파일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을 어덜트 디펜던트로 이제 파일했을 경우에 만약에 2020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디비주얼리 보고를 하면 또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look back 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그 earned income credit하고 child tax credit 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2020년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직이 돼서 실업수당을 많이 받으셨으면 그 실업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child tax가 적어질 수가 있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look back 룰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2019년도에 근로소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019년, 2020년도 두 가지의 환불액을 계산하여서 더 큰 환불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2차 못 받으신 분들 아직도 적지 않으실 텐데 이분도 2020년 소득세 통해서 꼭 그 신청을 하도록 지금 권장하셨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그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1차, 2차 성인 그 부양가족은 받지 못했는데 2020년도에 별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룩백 룰 그래서 지금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저소득층들한테는 큰 혜택 아닙니까? 최고 세 자녀 있을 경우는 6,770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크레딧인데 혹시 일을 못 하셔가지고 실업수당을 받았지만 이랬을 때도 룩백 룰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그 외의 것은 뭐 이 라디오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이미 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혜택 받을 것이 많은데 사실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세청에 한번 연락을 하려고 하면 최저 1시간 이상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어떤 경우는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세청에 연락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저희 직원 역시도 어떻게 이러한 뭐 핫라인이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800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일 경우에는 800-919-9835를 전화를 하시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보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시간 가지고는 아마 안 되고 아마 2-3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제 텍스 이슈와 관련된 것은 또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네. 800-829-104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담당자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전화가 힘들 경우는 직접 이제 인근 IRS에 방문을 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되죠. 다시 그 커스터머 창구가 다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포인먼트를 먼저 하시고 가면 됩니다. 직접 가면은 이제는 직접 방문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포인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IRS에 연락을 해서 어포인먼트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전화 연결이 그렇게 힘든데 어포인먼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전화 800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화로다가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많은 정보가 irs.gov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에는 그 영어로 돼 있지만 거기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는 정말 없는 정보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국세청에서 그 FAQ 잦은 질문 코너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꼭 국세청하고 연락을 취해야 되면 그때 이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예, 그 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팬데믹이라도 그 IRS에서 어떠한 그 강제적인 노티스 받으셨던 분들인데 해결이 되지 않으셨으면 그 IRS에는 그 Taxpayer Advocate Service에는 그 펑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그 많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전화번호는 877 877. 777에 4778입니다. 네. 877-777-4778. 네, 혹시 예.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팬데믹 기간에 사실 그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체납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하기가 더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분들이 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는 그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미 확정된 체납세금이 있고 그 금액을 이제 납부할 수 없다면 우선 납부 날짜에 연기를 요청하시고 분할 방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확정된 체납된 세금이 정당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제가 감사관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IRS에서 어떠한 통보를 받고 대응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확정된 그 체납세금이 정당한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어베이트먼트 즉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그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 offering compromise라는 것을 신청하라고 권하지만 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모든 체납세금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고 그것은 아주 매우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 조사하는데 그 전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심도 있게 조사하기 때문에 네.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미디어에서는 이제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을 오도해가지고 OIC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오퍼링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납세 금액을 조정이 가능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칫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만 뜯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